자, 이번엔 다시 송기도 패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철 후보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KBS 기자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어찌 보면 정치판이라고 그렇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던데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정치가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기자를 하시면서. 또 KBS 기자로 입사를 해서 한 20여 년 동안 지내면서 참으로 많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에 그냥 간단하게 예. 정치인을 기자 시절에 어떻게 봤는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정치는 정말 소용돌이 정치의 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는 그러면? 예, 저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570만 표라는 정말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당의 간판을 내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구하러 지금 나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민주당 이 지역 사람으로서 우리 민주당을 좀 살리고, 그다음에 또는 저는 기자 시절에 갖고 있었던 우리 정치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집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은 아버지 같은 존재고, 네. 기초단체장은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바깥 살림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보해 주신 이 공약집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써주셨던데 그중에 보니까 정읍이 무소속 국회의원 4년 동안 정읍이 소중하고 많은 것을 잃었다. 예산도 잃고 국책사업도 잃고 성장 동력도 잃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예가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4년 무소속 국회의원 4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단체장은 사실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었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오셨는데 이걸 전부 다 무소속 국회의원 하나한테 이야기하면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아버지 같은 존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역할을 좀 분담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밖에 나가서 예산을 따오고 국책 사업을 갖고 오고 우리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위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우리 시장 같은 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밖에서 벌어온 것을 가지고 알차게 살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잘 못 벌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지적이시군요.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절치부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전국 구석구석을 다 다니신 걸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떤 그러한 준비를 하셨는데 지난번 경선에서 이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표차가 적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선거와 정치는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경선 구도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국회의원 후보였던 저한테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은 당내 경선이 아니고 19세 이상의 모든 정읍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경선이었습니다. 결국 구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정읍경제특별시를 지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읍경제특별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정읍경제특별시에 대한 제 공약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했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체성은 좀 부족합니다. 선언적이고 상징성 있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946년에 서울특별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서울특별시민과 기타
이 국민들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읍경제특별시라는 게 특별한 이유보다도 일단 한번 힘을 모아보자 뭐 이런 이제 구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정읍 경제 살리기에 한 번 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상호 질의는 후보당 7분씩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후보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2명 이내, 그러니까 7분 동안 다른 후보 1명이나 또는 2명을 선택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질의권을 가진 후보는 가능한 한 30초 이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제한을 두겠습니다. 후보자 상호 질의는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김정기 후보부터 시작해서 유성엽 후보, 강광 후보, 그리고 김항술 후보, 장기철 후보 순서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김영기 후보. 예, 예, 제가 어느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한미 FTA에 대한 후보님의 소견과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한미 FTA는 정말 잘못 맺어졌다. 그리고 사실 우리 민주당 정부 때 미국과 교섭을 시작한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2차례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정말 아주 불평등 조약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농민과 어민들 그리고 우리 중소상공업자들, 영세업자들한테 삶의 의미와 삶의 영유권을 뺏어가는 그런 폭압적인 그런 조약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는 반대해야 되고 반대하기에 앞서서 현재 상태에서는 폐기가 맞다. 그래서 다시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이거 7분 동안은 자유롭게 쓰십시오. 시간 드렸는데요. 예. 장지철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무역 1조 달러에 지금 육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대 무역 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미 FTA가 폐기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이 국익에 대한 부분과 국제 간의 신뢰도의 추락, 또한 한미 동맹의 균열로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미치는 영향,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기 모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네, 김정기 후보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주당 때부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했던 한미 FTA는 상당히 균형적인 조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2차례의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아주 불평등 조약이 됐다. 심지어 한 7대3 정도로 지금 우리가 손해보는 조약으로 전락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 한미 FTA를 처음에 조약을 미국과 교섭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폐기됐을 경우에 국익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7대 무역 강국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지적도 맞습니다. 그 지적도 맞지만 모든 것이 상식과 균형의 논리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2차례 수정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하는 정치 지도자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세계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왜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잘 통하냐, 소통이 잘 되고,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대로 그대로 들어줬다는 그 반증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거라 봅니다. 힘 있는 미국과 힘없는 우리 한국과의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국치라고까지도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에서 봐야 되고, 또 우리 농민과 그 어민들,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 이 영세 자영업자들, 이 부분들의 생존권과 또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그 크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유성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라고 유성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가 처음 들어설 때 제 기억으로는 유성엽 후보님께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까지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또 어떻게 정읍에서의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라는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초 방사선 과학연구소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선거에 2002년도 지방선거에 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당히 정읍 시민사회 일부에서 원자력과 어떤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선거 때는 제가 만약에 정읍시장이 된다면 아주 객관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대로 시장이 돼가지고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이것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 결론에 따라서 방사선 과학연구소는 2003년도 5월 달에 착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은 방사선 과학연구소는 제가 정읍시장을 재임할 때 착공한 그런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읍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국토 서남권의 중심지로 정읍을 부상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후보에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 후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후보를 선택해서 또 질의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답변하는 후보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순서는 기호 6번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질의권을 갖겠습니다. 저는 그 KTX 정읍 역사 과정에서 우리 장기철 후보께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서 이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런 분이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KTX 정읍 역사 신축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밝혔더니 우리 장 후보께서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은 KTX 정읍 역사 신축 현안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도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무 권한이 없는 자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이 답변 앞서서 우리 유성엽 그 후보는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이 KTX 정읍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말고 예. 그 국토부 장관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해보세요. 일단은. 예. KTX 정읍 역사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정읍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히 날선 공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유 의원께서는 맥을 제대로 짚어서 국토해양부 쪽 문을 두드려 가면서 아니 여보세요. 예.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업 승인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 권한은 권한입니까 권한이 아닙니까? 그건 권한이죠.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했죠 그 당시? 아무 권한이 없는 자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그분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시민을 현혹시키는 유성엽이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꼼수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우에 비난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과연 국토부 장관이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자입니까? 유 후보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KTX 잠깐만요. 그 정읍 역사 관련한 잠깐만. 예산이 아니, 그 잠깐만. 현재 예산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 죽어 잠깐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질의 차례 때 질의를 주시고 답변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이가 없으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공문으로 가르치듯이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9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등에 의거 귀 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권한이 있느냐 아니 없느냐 그러니까 질문이었고 그때 지금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좋습니다. 답변은 좋습니다. 장기철 후보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장관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 이건 승인 사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업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 변경 권한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잠깐 그것을 모르고 했다라면은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은 정말 무책임한 정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성엽이에 대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보면은 299명 중에서 27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그것은 공약 이행률, 출석률, 법안 대표 발의, 가결률을 감안해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읍시 국가예산은 2009년도에 1039억 원에서 2012년도에 4,797억 원으로 4년 동안에 4배 이상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또 장기철 후보께서 지난번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신년사에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전북대 정읍 캠퍼스 예산을 갖고 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신년사에다가 밝혔는데 제가 그 설계비 7억 원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그러면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무소속이니까 힘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유성엽이가 힘이 없어서 무엇을 못했다라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못 온 거죠?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무소속 국회의원 그 4년을 잃어버린 4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예산 규모를 보면 인구가 3만여 명이나 적은 김제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정읍시 예산과 인구가 3만 명이나 더 적은 김제시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제시 예산은 말이죠. 아니요, 지금 질의권자.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죠. 답변을 질문을 하세요. 답변은 여기 장기철 후보가. 그래요. 참 그렇구나. 김제시 예산은 말이죠. 아마 우리 장기철 후보께서 이 행정을 잘 모르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총 두리뭉실하게 숫자만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김제시 국가 예산에는 참 우리 정읍에는 없는 새만금 사업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군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새만금에 관련된 예산을 빼고 나면은 김제시 국가 예산은 정읍시 예산보다 같거나 적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유 후보님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강광 후보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삼기 때 제가 빚을 얼마를 남겨드렸냐면은 416억 원을 잔액으로 남겨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시장님이 재임하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빚을 얼마를 얻었냐면은 518억 원을 얻었고 185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생기 시장께 749억 원을 됐습니다. 물려주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 후보에게 30초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빚에 대해서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께서 시장하면서 저에게 530억을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게 나는 내 자신이 만들어낸 530억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또 주무과장 국장들이 전부 확인하고 판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발언 기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고요. 자, 후보들께서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7번 부소속 강광 후보의 질문 순서. 유성엽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유 후보님, KTX 출퇴근 하셨다고 공약했죠? 예. 그래서 출퇴근 계속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업무 처리를 합니까? 어느 시간에 가서? 예, KTX 안에서도 신문도 보고 자료도 보고 또 업무 처리도 하고 또 거기서 KTX 안에서 잠이 부족하면 또 잠도 자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정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만 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의정 활동은 잘하고 또 나머지 개인 활동도 잘하면 더 좋은 일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 국가 예산을 2009년도에 1,000억 정도 수준에서 2012년도 4,700억. 그러니까 4배 이상 향상을 시켰죠. 잠깐요. 예. 제가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예산을 내가 확보하고 다녔어요. 근데 유성엽 의원 예산 확보하는데 시장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또는 이걸 같이 합시다 하고 한 얘기 없었습니다. 원래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올라와서 국회의원한테 이런 일을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지. 무슨 국회의원이 시장한테 예산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아니 그것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이 책임을 안 해줬다.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는지 상의가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해야 할 소리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소리인데 시장께서 올라오셔서 저한테 의원님 이 일을 좀 우리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이 좀 이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시장한테 시장이 잠깐만요.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시장이 꼭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그래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높아서가 아니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시정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시장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국회의원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열심히 무소속 시장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좀 협력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할 그런 아량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안 들어주거나 협력을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팜플렛에 지금 방금도 우리 장 후보한테 그 얘기를 하신데 예산을 몇 년도에 얼마 했고 몇 년도에 얼마 했는데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몇 배를 올려놨다. 그거는 근거가 없다. 전부 다 지금 현 시장이
그리고 전 시장이 강광희가 다니면서 뛰어서 열심히 이렇게 해냈는데 생색만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광 시장님이 뭐가 본인도 좀 열심히 하셨는데 왜 내공은 없이 전부 유성예비가 다 네 거라고 그러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강광 후보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네. 예. 그럼 뭐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왜 학보도 적극적으로 활동도 안 했으면서 내가 했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이 국가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서 나 예산 확보하는데 이렇게 했다. 우리 시청의 국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무엇이 이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냐고 물어본 일도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강광희 시장께 가장 그 당시 시장 시절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익산으로 뺏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이한수 시장은 농식품부는 물론이고 조배수 의원이나 당시 그 이춘석 의원 등 그 익산시 의원들을 그런데 잠깐 불인하게 아니, 달려들면서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질의권자 통제.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광 엉뚱한 얘기를 해. 시장께서는 국가식품 가만히 클러스터 있어요. 사업을 질문자한테 신청을 해놓고 잠깐 유성엽 후보 중단하시고요. 신청을 강광 후보 해놓고 질문하세요. 아니 질문하면 질문을 받아야지 논리적으로만 자꾸 그러지 말고. 질문이 정확해야 이거 아니 질문 정확히 지금 건데. 예산 확보도 안 했는데 왜 예산 확보했다고 여기다 써놨냐. 아, 그러면 허위 사실을 거기다 기재했다고. 거의 사실이 아니라 시장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따온 거를 내가 했다고 여기다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그것이 아니지 않냐. 시장의 노력으로 따온 예산을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제가 아주 쉽게 따왔다. 답변을 할게요. 우리 강광희 시장님도 고생하셨죠. 올라와서 여러 가지 예산 따니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성격상 국회 상임위 애결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아니 국회의원이 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폐는 없는 일단 것입니다. 이 예. 문제는 이런 정도로 끝내고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우리 정읍으로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캠퍼스가 뭔데 정읍에 와요? 뭔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 설계비 7억 원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게 또 틀린 얘기예요. 전북대학교로 물어보니까 이 캠퍼스가 오는 게 아니라 산하협력센터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 근데 어찌 들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그 허위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허위 비방이 허위 아닙니다. 비방을 하지 마시고 고창에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그건 고창에 자, 잠깐만. 직업훈련학교 잠깐만. 예, 그만. 그러니까 캠퍼스가 이전한다는 것이 유성엽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고 강광 후보는 그게 아니고 산하협력센터만 온다. 지금 그겁니까? 센터가 오는 거를 캠퍼스 분교가에서 4년제 대학에 아, 오는 뭐 걸로 서로, 예, 우리 그렇게 온 표현을, 시민에게 예, 판프레 됐습니다. 돌리고 다 했어요. 예,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예, 그 표현을 그렇게 서로 달리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항술 후보 순서인데요. 나와주신 후보님들의 열띤 토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정읍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강광 후보님께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의 전직 시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정읍의 살림이나 정읍의 미래를 소상히 아실 것 같아서 정읍의 한 사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가 강광 후보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네. 나열내셔도 좋습니다. 저는 서울에 33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정읍에 20년 동안 5번 떨어지면서도 정읍에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많은 인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발휘하면은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 발전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나의 신념으로
시장 4년 하는 동안 예산 확보 매년 전라북도에서 많이 따는 시장으로 평판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예산 확보에 전라북도율이 전국 8위를 했습니다. 강광 후보님 제가 질문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건강하시고 저희 참 귀감이 되는 대선배님이 되시죠. 하지만 예산 확보는 열정이나 이런 의지나 이런 걸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열정과 의지로 시정 행정에서 국회 행정으로의 전환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물어봤고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 정도에서 제가 마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예를 거기서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마치겠습니다. 겁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FTA에 대한 현재 큰 나라의 현안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FTA 견해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광 후보님의 FTA에 대한 국가의 큰 현안입니다. 이건 정읍시의 현안을 이미 초월합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은 도농의 도시입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벼랑간 FTA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온 농민들이 서름이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우리 살 길이 없다. 아우성입니다. 나는 농민들과 같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한 개인의 그 견해를 농민들의 그러니까 활동상을 묻는 게 나는 아니고 활동상이 아니라 나의 한미 FTA 협상에서 그러니까 쌀, 과실류, 채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김항수 후보, FTA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묻는 겁니까? 제가 지금 FTA가 질문을 지금 좀 정확하게 찬성인가 해주십시오. 이게 그럼 반대인가에 대한 강광 간단한 후보는 의견을 좀 찬성인지 묻고자 합니다. 반대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앞으로 재조정이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조정이 됩니까? 일부라도 농민을 위한 걱정을 해야 길이라면 나머지가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은 재조정을 해서 농민이 살아갈 길을 택해 줘야 된다. 그렇게 FTA가 생각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 과정에서 조율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기철 후보님께 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경제특별시라는 특별시를 정읍에 붙여가지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읍이 그러한 특별시의 기능도 있구나. 발상이 참 좋습니다. 그 구호이든 어떠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선언적이지 말고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좀 저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특별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구상과도 또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이 특권층 부자만을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99% 다수를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또는 무능력자 또 사회에서 게임에서 진 패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우와 대접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좀 재산 상태가 좀 재산이 많은 건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반값 이 주택에 관한 이런 것을 하셨는데 좀 특별하게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만 KTX에서 짧게 좀 말씀드리죠. 이거 KTX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백지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유보된 겁니까? 이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나머지 시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KTX 정읍 역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정읍시와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협의를 한 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사업 승인 변경 신청을 하려던 찰나에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돌연 이거 못하겠다, 나 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지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드렸고요. 예, 예. 만일 사업 승인을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백지하죠. 그런데 예, 이건 예. 사실상 백지화가 아니라 진행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백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기철 후보에게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 후보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 정책을 표명하면서 1% 부자만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흘러서 지금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 민주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김 후보님은 우리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한나라당 때 이명박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의사소통도 많이 잘 안 된 부분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좋은 점이 아니라서 당명도 바꾸고 또 정강도 좀 그러니까 바꾸면서 경제 민주화에 새롭게 대해서- 거듭 태어나는 김 후보님, 경제 민주화 논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그것만 좀 말씀해 아니 주시죠. 저희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의 범주가 어디 있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유성엽 후보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단식 투쟁한 것이 마치 어리석은 행동인 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도 못 짚고 그다음에 행정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단식 투쟁한 것이 대단히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단식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차라리 중앙에 가서 단식 투쟁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셨다면은 단식 투쟁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잘못된 일은 아닌데 잘못된 장소에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좀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해결 수단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민주당의 KTX 정읍 역사 원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론이 채택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결정인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도 국토해양부에 뭐라고 의견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지금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실무적인 것은 계속 뒷받침될 것이고 이 4.11 총선이 끝나면 이 문제는 완전히 매듭짓고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TX 정읍 역사가 확정됐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 자료도 보내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유 후보님 확정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22일자로 신축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신축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예, 유 후보님 고속철도 건설의 후보님. 최종 책임자로서 유 후보님 확정을 지어준 것이다. 유 후보님 이렇게 봐야 할 것이죠. 예, 우리 유 후보님은 시장도 하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도 출마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지금 4년이나 하셨는데 이렇게 토론회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질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또 저한테 질의할 때는 또 질의자하고 답변 순서도 또 헷갈려가지고 혼동해서 누가 질의자인지 답변자인지 우리 사회자께서 바로 잡은 적도 있는데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KTX 정읍 역사가 이렇게 이제 물꼬를 틀었는데 우리 유 후보님 혼자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것은 정읍 시민들의 뜻과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데도 마치 혼자서 맥을 잘 짚어가지고 이 일을 물꼬를 되돌렸다 이렇게들 만일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민들께서는 이제 뜻과 힘을 모으는 것이고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방향과 목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맥을 짚었다라는 예, 의미는 저- 어디를 어떻게 아니, 때려야 됐습니다. 일이 해결되느냐. 아니, 그걸 됐습니다. 제가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신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지. 예.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왜 그러냐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예, 됐습니다. 여전히 예, 됐습니다. 뻗대고 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풀어가야 할 일이지 저- 논란을 할 일은 질문-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공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협의한 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지. KTX 정읍역사 이 신축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은 후보라고 칭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감곡에서 이밤까지 KTX 정읍 구간 사업비가 1조 6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축이냐 증축이냐의 차이가 200억에 예, 됐습니다. 불과하기 이것도 어느 때문에 정도 이제 예.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우리 이제 유성엽 후보께서는 의정보고서에서 무소속이면 어때? 무소속이니까 일하기가 또 좋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 태산의 줄령을 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서 우리 저 시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되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 기간이 아직 15일 남았기 때문에 아마 적정 또 시점에서 뭐 그것을 수상헌이 또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서 혹시 패널들께서 좀 더 확인해야 되거나 질문해야 될 게 있으면 해주시죠. 있습니다. KTX가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쟁점이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실행권자고 국토부 장관은 사업승인권자입니다. 근데 한나라당의 LH 문제라든가 그리고 학습을 보면은 잘 약속을 안 지키는 곳이고 이럴 때 그 하나의 공문을 가지고서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공문으로 보내서 명확하니 원한 신축대로 가겠다라고 밝힌 부분을 일단 믿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면은 사업권자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행권자가. 그건 시행권자가 아니라 예. 대행권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행권자이기 때문에 시간 여기까지. 원안 추진, KTX 원안 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2012년도 예산에는 50%는 국가 예산으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0%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 못하겠다. 돈 없어도 못하겠다. 이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철도시설공단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지 이게 네. 완전히 끝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 CBS와 전북 도민일보, JBC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